여러분, 윈도우 OS의 심장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바로 윈32 API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모든 윈도우 프로그램의 뿌리가 되는 이 강력하고 또 엄청나게 빠른 기술, 그 기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게임 서버를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렉만큼 끔찍한 게 또 있을까요? 이런 고성능 환경에서는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의 지연 시간도 바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아니, 매 밀리초가 승패를 가르고요. 성능은 이건 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그럼 해답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속도를 내려면 윈도우의 가장 깊숙한 곳, 그 심장부와 직접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OS의 네이티브 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윈32 API가 왜 운영체제의 모국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이게 왜 성능의 절대 기준이 되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윈32 API가 무슨 오래된 박물관 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1990년대에 처음 나왔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 진화하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64비트 윈도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정말 살아 숨쉬는 핵심 기술이란 말이죠. 성능을 갉아먹는 주범이 뭐냐? 바로 이 오버헤드라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편리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쓰면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통역 과정이 계속 생겨요. 이게 다 시간 낭비거든요. 근데 윈30 API는 이 통역사를 싹 없애버리고 운영체제랑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불필요한 통역 과정을 건너뛰니까 개발자는 이런 엄청난 이점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 자원을 아주 세밀하게 직접 제어할 수 있고 성능은 당연히 최고로 뽑아내고요. 메모리나 스레드 같은 자원들도 정말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 반응이 생명인 게임 서버에서는 뭐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자, 그럼 이 강력한 윈32라는 언어를 쓰려면 먼저 그 언어의 어휘부터 알아야겠죠. API가 사용하는 고유한 데이터 타입과 규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윈32는 자기만의 고유한 데이터 타입을 써요. 왜냐하면 어떤 윈도우즈 버전이나 하드웨어에서도 똑같이 돌아가게, 즉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만들고 또 코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요. 이 표를 보시면 핸들이나 DWG 같은 낯선 이름들이 나오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아는 포인터나 언사인드 인트 같은 것들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운영체제한테 시키는 일이 항상 성공하란 법은 없잖아요.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명령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윈도우는 과연 어떻게 "저기요,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우리한테 신호를 보낼까요? 그 신호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getLastError 패턴입니다. 자, 보세요. 1단계, API 함수를 호출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를 알리는 값을 돌려주겠죠? 그럼 2단계, 우리는 지체 없이 바로 getLastError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3단계, 이 함수가 우리한테 에러 번호는 이거야 하고 숫자로 된 코드를 줍니다. 마지막 4단계, 우리는 그 번호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서 정확히 뭐가 문제였구나 하고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러를 알려주는 방식에도 스타일이 좀 달라요. 방금 본 getLastError는 뭔가 실패한 다음에 가서 뭐가 문제였지 하고 물어보는 약간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HLSYT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건 좀 더 세련됐어요. 함수가 결과를 돌려줄 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 정보까지 한꺼번에 딱 포장해서 줍니다. 훨씬 깔끔하죠? 좋습니다. 이제 좀 더 보편적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제죠. 바로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ANSI와 유니코드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요즘 시대에 게임 서버를 만드는데 한국어만 지원한다? 어림도 없죠. 전 세계 유저들을 다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온갖 언어들을 문제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기본 중에 기본,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ANSI 방식은요, 글자 하나를 1바이트로 처리해서 간단하긴 한데 딱 영어 같은 특정 언어 하나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에 유니코드는 글자 하나에 여러 바이트를 써서 좀 더 복잡하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유니버설한 표준입니다. 다행히도 윈32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 타입, 에러 처리, 문자 인코딩 같은 좀 세부적인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아니, 이렇게 편리한 기술이 많은 2025년에 왜 개발자들이 90년대에 나온 이 낡아보이는 API를 아직도 알아야 하고 또 써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핵심적인 장점들 때문이에요. 하드웨어의 성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비교 불가능한 성능, 메모리나 스레드 같은 시스템 자원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완벽한 제어, 그리고 리소스 누수 같은 문제를 막아서 정말 튼튼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스템 안정성. 이 모든 게 결국 윈도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그 기반부터 알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뭐든지 뚝딱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편리한 추상화의 시대에 오히려 더 깊은 곳,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런 지식이야말로 개발자를 구분짓는 진정한 초능력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